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 청와대 용산 이전도 약속을 지킨 것, 국민을 존중하는 것,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것 이런 자세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충암파 그러니까 발끈하시지만 입틀막 당사자가 대통령 귀까지 막으려고 하십니까? 귀틀막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충암파가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이게 검찰 쿠데타에서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검찰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다 장악을 했으니 그건 됐고 이제 조용한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겠다. 총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뿐이지 군내 요직을 포진시켜서 저절로 준군사 정권으로 간다라는 걸 지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 한번 보시죠. 국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또 충암파입니까? 이렇게 연함 이 청문회 순간에도 이렇게 버젓하게 충암파 출신으로 후임 경호처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국민 우습게 하는 겁니까? 이거 후보자가 추천한 인사입니까? 저는 충암고 출신 대통령실이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로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검토 중이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 경찰대 사기 졸업생이다.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지 못한다고 하겠죠. 뭐 충암고가 맨날 모여서 누가 충암고 요직에 있는지 별 누가 달아야 되는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후보자는 송호종 씨 압니까? 송호종. 청와대 경호처. 예. 네.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어요. 네. 네. 멋쟁 해병 녹취록에 의하면 전직 경호처 사람들을 만나보니 임성근 사단장 구명의 배후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다. 이더라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모르지 않을 처지 같은데 왜냐하면 후보자는 수방사에 6차례 9년 넘게 근무하셨고 특히 이 청와대 내외각 경비하는데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상호 아는 처지 같은데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면식. 언론 보고 안다고요. 네, 그렇다고 칩시다. 자, 02-800-7070 번호에 대해서 아까 뭐 계속 보안 사안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후보자의 말이 엉터리 같은 것을 깨주고 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네. 7월 31일에서 8월 9일 11차례 통화를 하셨나요? PPT 한번 보시죠. 대통령 경로설이 있었던 7월 3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지시한 8월 9일까지 국방장관하고도 7차례,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도 4차례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후보자가 이분들하고 도대체 경호 관련해서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호 관련 협조부처하고 통화를 한다면 모를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답변 전에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연합뉴스 신상정보에도 경호실장실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번호가 나오는데 번호마저 바뀐 이것이 지금 이 후보자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화 기록 내역 제출하는 것은 보안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사단 익사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후보자는 뭐 판결로 빠져나왔다라고 큰소리 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확보자료 4가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사단 예하부대 지휘관 예하 기무대 소속 간부 통화에서는 기무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해보니 그 시발점은 사단장이었다. 또 최초로 이 기초자료를 작성했던 수도군단 법무실에서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연대장과의 통화에서 살신 성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연대장이 아니라 바로 후보자라는 겁니다.
두통하를 했는데요. 지휘통제실에 대해서도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가요.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당시 육군 17사단 헌병대장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이 헌병대 작전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가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 이런 공보 지침을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이었고 후보자가 그런 공보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1 연대 작전과장 사실 확인서인데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대장을 근접해서 봤는데 이 연대장이 그 직접 실종자가 후임병 구하고 실종되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참모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고 살신성인으로 하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을 뒤집어 씌우게 하는 것과 아주 똑 닮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재판 진행 중인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이 통신기록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후보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장관님, 의원님의 말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17사단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부하를 그 불의의 사고로 잃고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고와 이런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참 2년 동안 법적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혐의 없음으로 다 밝혀졌고요. 이런 어떤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마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추미애 의원님, 아니 추미애 의원님 이따가 저 제보 충질이 좀 하시지요? 예. 네, 자료 제출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자료인지 빨리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 드릴 겁니다. 예, 제가 앞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용산 내 미군 기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부지를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반환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전체 부지 반환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전체 3만 평에 대한 반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추진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받지도 않았는데 뭐 다 반환받았다고 1만 평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만 평은 우선 지금 이제 받는 걸로 됐고요. 나머지 2만 평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걸로. 부지를 반환받아도 거기 있던 잔류기지하고 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시설을 원하는 필요한 장소에다가 대체 시설을 지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어줘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미군이 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지 반환을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추가적인 소요 비용에 대해서 남몰라라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십니까? 그거는 대통령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 비용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잔류기지와 호텔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3만 평의 아니 대통령실 이전에 계획이 있었느냐고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요? 드래곤 호텔 부지
이거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류기지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계획이 대통령실 이전에 있었느냐고요.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이 됨으로 따라서 이 부수적인 소요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어떤 소요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요라는 게 드래곤 드래곤 호텔하고 거기 잔류 시설에 대한 그 지금 시설을 지어주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예,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고 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해됩니다. 그 시설을 지어주는 그 예산하고 저희가 3만 평을 다시 받으면요, 그 부지값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뭘로 이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공원으로 이제 다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공원 팔아치울 겁니까? 네? 공원 팔아치울 거예요? 아니죠. 공원에 국민들 아니 공원으로 또 공원 조성하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고 대체부지 대체 이전 소요 비용도 들어가고 이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의원님하고. 아니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계산도 없이 경영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 계산법하고 의원님 계산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름을 존중해 주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3만 평이 미군에게 가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미군 잔류부지에. 그 3만 평을 저희가 도로 받습니다. 그 받으면 평당 1억이라도 해도 용산 지역에 시가로 따지면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요, 그 3조를 받고 그리고 대체 시설 지어주는 것은 1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익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참, 근데 그 계획이 네. 대통령실 이전이 없다고 했었다면 네. 그게 가능한 계획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그 3만 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한테는 국익 차원에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이 됐습니까? 아, 지금 무슨 이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전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이제 추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해봐야 좀 알겠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글쎄 그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 장담을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뭔 부지값을 환산을 해가지고 대통령 이전에 따른 이러한 추가적인 소요 비용에 대해서 어설픈 해명을 합니까? 20년 걸립니까? 10년 걸립니까? 100년 걸립니까? 그렇게 걸리진 않죠. 공원 부지로 그게 사용되기 때문에 활용되기 때문에 답을 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반환도 받지 않은 부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익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게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영 의원님 좀 더 드릴까요?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네, 1분만 더. 네, 1분만 더 드리십시오. 그 빨리 하면 3년 걸릴 수도 있고 더 빨리 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늦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네. 것이죠. 잘 알겠고요. 주말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떤 언론 보도? 777 부대 산하 부대에서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건에 네네.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그 참 안타깝고 엄중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서 뭐 징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네, 수사가 자살 사건 아니지요? 그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을 지시해 주셔가지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이게 사실은 좀 아쉽다. 그다음에 좀 조언을 해드린 건데 그런데 엉뚱하게 사실과 다르게 좀 답변을 하셔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 입틀막 하는데 마치
우리 후보자는 역대 정권이 다 이런 거 경호처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늘 해오던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누가 들으면. 그런데 제가 경호처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후보자께서 처장으로 계시는 경호처에서 답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총 4건 있었어요. MB 때 2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2건 있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사안이 좀 달라요. 국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발을 던졌어요, 대통령한테. 그거 당연히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신발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경호실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취객이 손을 잡고 대통령 손을 잡고 직접 끌어 당긴 거예요. 그거 하고 우리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입틀막하고 드러내는 거하고 그것도 국회의원하고 카이스트 대학생하고 이거 어떻게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늘 마치 역대 정권의 모든 경호실은 이렇게 늘 해왔던 매뉴얼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좀 알고 하셔야지. 예. 네. 그 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존중합니다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상황은 신발은 던졌지만 위협은 덜 될 수 있습니다. 왜? 야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고 대학생이 어떤 위협이 됐어요 그 당시? 그러나 실내에서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 한쪽이 소란스러워지면 다른 쪽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요거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거를 동일시하면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아이 경호처는 그렇게 지금 매뉴얼을 앞으로 계속 누가 유지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입 틀어막고 드러내고 그럽니까? 상황에 앞으로도 따라서 뭐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대학생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입도 뻥끗하지 말란 얘기지. 자, 두 번째.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냥 답변 안 듣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 오전에 다른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이미 뭐 청와대 번호 다 알려진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거 누구 전화번호 다 얘기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앞으로 보안에 아무 지장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얘기 못 합니까? 그 700 그 8080인가? 그거 누구 전화번호였다 얘기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보안 유지되잖아요. 근데 왜 답변 못 해요? 아닙니다. 답변 뭐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는데 왜 답변을 못 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번호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누가 쓰던 거다 그 답변을 왜 못 해요? 누가 쓰는 거냐고요? 그런 것들을 그 왜 보안입니까 그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보안입니다. 아니 다 알려졌잖아요. 알려졌지만 알려진 거하고 확인해 주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계속 이게 질의가 있어요. 그 왜 대통령이 단 하루도 기존 청와대에서 머물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이게 왜 옮긴 겁니까? 한 1년 있다 옮기면 되는데 계획 다 잡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예.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민들한테는 한 1년 뒤에 이렇게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 공간을 쓰고 있고 지금 거기 국방부에 여러 부대도 있고 이거 옮기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1년 뒤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의원님 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 의견이 다 제기됐던 것이고요. 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의 의견은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지 않고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무리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일단 들어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있게 되면 못 나온다. 과거 사례가 그랬다. 그래서 다 실패한 것이다. 아니 그래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왜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하고 어떻게 부대는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데 왜 못 나오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후보자가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게 우리 국민이 안전할까 이렇게 다 우려하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성 있게 좀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좀 환기시킬게요. 오전에 했던 얘기 정리합시다. 네. 국회의원은 개헌법상 현행범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서 현행범에 대해서는 후보는 잘 몰랐고요. 광범하게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다 이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해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계엄을 한다, 계엄을 여서야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실제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의결을 무력화하려는 조치 계획이 2017년 박근혜 문건이 존재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것이 그때 국서주만 그 합참 작전부장이던 후보조차도 모르는 사실이었다는 것, 비밀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2017년 박근혜 문건이 모두 무죄가 났다라는 것도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은 재판 중이고 은폐는 유죄가 났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계엄의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막강한지 잘 몰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SNS를 전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계엄에 대한 검토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후보자의 정상적 판단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소양, 법률가적 지성, 정상적 판단력을 신뢰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의무겠죠? 척결하실 거안 반국가 세력 그렇습니다. 척결하실 거죠? 제가 처음에 했어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 뭔지는 아세요? 반국가 세력은 간첩 또는 종북 주사파. 네. 또. 자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총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뿐이에요? 네.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8번의 공식 행사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대한민국에 근데 반국가 세력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모르시죠? 네.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반국가 세력 규정한 것이. 그러면 반국가 세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법률 용어가 아니면은 결국은 대통령 또는 규정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 이건 좋게 얘기한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의에 의해서 내용과 규정,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용어이자 자의적 용어죠. 반국가라는 용어를 쓴 유일한 법적 규정은 반국가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이 법률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성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은 수괴, 간부, 사형, 무기징역, 아주 단순한 구성원도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연하죠. 자, 저 표를 보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통령이 공식선상에서 8차례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명확히 개념과 대상이 규정된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공산 세력 외에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 및 추종 세력과도 다른 어떤 세력입니다. 교집합이 아니에요. 셋째, 내용상 대통령이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니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런 세력을 활용할 것이다. 대통령을 신뢰하시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언급을 들었고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동의하시겠죠? 네.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반국가 세력이 개전 초기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척결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임무겠죠? 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 이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배석한 회의에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하는 걸 본 적이나 또는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대통령은 이런 법적 중요한 사항을 회의나 법적 규정 없이 얘기한 거네요. 자, 30초 동안 제가 나머지 얘기할게요.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문재인, 일본의 밀정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피력한 이종찬, 이 정권이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야당, 후쿠시마 오염수나 김건희 명분백 등에 대해서 유언 비어를 퍼뜨린 일반 국민, 이 규정에 의하면 모두 반국가 세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국가 세력이 설치면 계엄을 해서라도 때려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않습니다. 때려잡으실 거예요? 지금 뭐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 안 할 거예요? 이게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